네, 이번 주 개봉 영화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영화평론가 강유정 씨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칸의 여왕 전도연 씨가 돌아왔군요. 집으로 가는 길, 실화를 다루고 있다고 하죠?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. 네. 바로 한 여성이 뭐 불법인 줄 알았는 거죠. 하지만 귀금속인 줄 알고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프랑스로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귀금속이 아니라 마약이었다는 거고 아시다시피 마약을 운반하는 그 범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. 예.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은 전혀 자신은 사실을 몰랐다는 거고 이 사실을 소명해야만 하는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때문에 무려 2년이나 그 도미니크의 그 감옥에 갇혀 살았다라는 정말 기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. 네. 뭐 중간중간 한국에서 재판을 거쳐서 그녀가 무죄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서류가 전달이 안 돼서 또 늦춰진다거나 통역이 제대로 안 돼서 또 갇힌다거나 이런 어떤 답답한 상황들에서 아마 영화를 보시면서 좀 저 여인의 기구한 어떤 제 인연의 행보에 같이 좀 답답함을 느낄 만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전도연 씨 연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. 어떠십니까? 전도연 씨가 출연한 영화 사실은 좀 연기하기 힘든 영화들이 많습니다. 네. 근데 밀양이나 그리고 뭐 한여 같은 분들 다 그랬는데요. 이번에도 좀 힘든 연기긴 합니다만 제가 보고 나서는 전도연 씨가 아니라면 저 연기를 저렇게 절절하게 해낼 수 있는 배우가 어디 있을까? 이렇게 단단한 어떤 내공과 연기력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요. 네. 전도연 씨는 아무래도 가장 힘든 게 그 부분이었대요. 2년이라는 시간이 거치기 때문에 가장 처음 체포됐을 때의 절망감과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의 절망감을 다르게 표현해야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상상하기도 어떤 점에서는 표현하기도 어려웠지만 아마 보시게 된다면 그래도 그 고민이 어떤 결과로 나왔는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방은진 감독의 연출력은 어떤가요? 방은진 감독은 이제 오로라 공주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잖아요. 네. 지금까지 여성 주인공을 내세운 영화들을 만들어 왔고요. 방은진 감독의 연출 스타일은 상당히 직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예. 이 여인이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왜 애둘러 간다거나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감성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아주 직설적으로 그녀가 당한 고통과 당혹감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물론 약간 허구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네. 이 방은진 감독이 예전에 연기했던 시절에도 상당히 좀 당당한 여배우였는데 그런 당당하고도 직설적인 어떤 연출력이 오히려 그 약간 피해자로 아무것도 소명할 수 없는 전도연 씨의 입장과 잘 어울려서 좀 시너지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좀 흥미로운 영화 뒷이야기 전해지는 거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. 이 영화는 아무래도 감옥이 주요 영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. 네. 일단은 이 감옥이 실제 감옥이라는 겁니다. 물론 공항도 실제 공항이었지만 더 재밌는 건 죄수로 등장하고 있는 그 배우들이 아니라 실제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네, 그러니까 같이 실제 범죄자들을 맞습니다. 같이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들이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. 뭐 밥을 먹고 있을 때 뭐 밥을 쳐서 이렇게 뭐 뺏는다거나 이런 연기들을 보여준 그런 그 동료라고 해야 될까요? 이 수감자들의 연기가 방은진 감독도 놀랄 정도로 생각보다 너무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하고요. 그들에게 연기가 아니라 실생활일 수도 있어요. 그렇기도 하고요. 예. 또 의외로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 왜냐면 네. 나한테 이렇게 연기 재능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여기서 나가게 되면 한번 연기를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자, 다음 영화는 좀 알아보겠습니다. 호빗 시리즈가 1편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다고요?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워낙에 그 시리즈를 좋아했던 분들이 좀 허전했을 때 네. 당연히 호빗 1편이 왔습니다. 이번엔 2편이었고요. 예. 원래는 사실은 2부작으로 기획이 됐었던 작품이었는데 이게 3부작으로 약간 바뀌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번에 중간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. 예. 근데 아마 1부를 보신 분들 중에 실망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조금 늘어지는 감도 있고 우리가 반지의 제왕이라던가 이 시리즈를 볼 때는 박진감 넘치는 어떤 긴장감을 보고 싶었는데 예. 이번에는 다시 그 긴장감을 되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. 방금 나왔던 그 리골라스의 화려한 활솜씨라던가 그런 어떤 뭐 엘프족의 어떤 전투술 이런 것들부터 환상적인 또 CG까지 역시 피터 잭슨 감독이 보여주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예. 다른 프리퀄 호빗의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만한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. 네, 그런데 서울 지역에서는 이 영화를 보기가 조금 어렵다고요? 참 이게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. 네. 이제 워너브라더스가 이 영화를 이제 제작을 한 제작사고 네. 배급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다시피 CGV와 롯데시네마가 가장 큰 배급 라인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. 네. 지금 약간의 그 갈등이 생겨서 워너브라더스 쪽에서는 우리는 기존과 똑같은 상황으로 같은 조건 안에서 영화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한국 네. 쪽에서
거부를 했다. 또 반대로 또 CJ와 또 롯데시네마는 아니다. 우리는 그쪽에서 좀 더 과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 한국 영화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네. 한편으로는 관객이 해외 영화, 특히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네. 어쨌든 현재 서울에서 롯데시네마 내지는 CGV 상영관에서는 이 호빗을 볼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어떻게 결론이 날지. 어쨌든 뭐 관객들에게 좀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다음 영화는요. 맷 데이먼이 돌아왔습니다. 프라미스드 랜드, 환경 보호, 또 자원 개발을 다룬 영화라고 하죠. 내 집에 자원이 묻혀 있대요. 그런데 집을 파헤칠 수 있게만 하면 거액의 돈을 준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몇 명의 사람이나 싫어요. 저는 집에서 살 거예요라고 말할까라고 질문을 던지는데요. 네. 이 맷 데이먼은 그런 설득을 하러 다니는 인물입니다. 당신 집에 천연가스가 있으니까 거액의 돈을 주겠다. 집을 비워달라. 그런데 그거 굉장히 환경적으로 오염을 일으키는 상황인 걸 알게 되고 네.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자꾸 듣게 되면서 이 인물이 변화해가는 과정. 그러니까 맷 데이먼이 처음에는 무조건 땅을 팔아라라고 얘기했던 입장에서 점점 변해가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. 역시 맷 데이먼의 연기가 굉장히 주목을 끄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연기도 연기인데 맷 데이먼이 각본도 쓰고 뭐 제작도 맡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연도 맡았다고요. 맞아요. 네. 이 굿윌 헌팅의 구스판 산트 감독과 다시 만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. 네. 워낙에 이 맷 데이먼은 또 굉장히 똑똑한 미국 배우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또 약간 시나리오 전체와 네.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환경 보호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메시지까지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마지막 영화 살펴보죠. 그 강아지, 그 고양이, 이런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, 고양이와 개를 좋아하는 분들이 참 좋아하실 만한 영화라고요. 일단은 고양이와 개를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눈에 이렇게 하트가 생기면서 기분 좋게 보실 수 있는 영화라 생각이 들고요. 네. 더 재밌는 건 고양이와 개의 시선에서 남자 여자의 연애 과정이 얽히는 과정을 그리는 겁니다. 보통 우리가 고양이의 어떤 시점, 개의 시점을 서로 남녀의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네. 이 작품이 그런 발랄한 연애 얘기를 고양이, 개에 비교했기 때문에 좀 귀엽게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첫 장편 영화라고 하던데요. 네, 이게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이제 수상까지 했었어요. 이 네. 감독이 1회에서 이미 단편 영화로 수상을 받았고요. 네. 지금도 이 스마트폰으로 만든 장편 영화니까요. 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나도 영화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함께 개봉 영화 소식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